안녕하세요. 시인 신석정, 목가 시인으로서의 신석정과 저항 시인으로서의 신석정에 대하여 발표할 7조 조언 임성민입니다. 먼저 목차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석정의 생애, 두 번째, 신석정의 작품 세계에서 목가 시인으로서의 신석정, 그리고 저항 시인으로서의 신석정, 그 뒤 목가 시인으로서의 신석정, 저항 시인으로서의 신석정의 비교, 그리고 결론까지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신석정의 생애입니다. 신석정은 전라북도 부안 출신의 시인입니다. 신석정은 1924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의 소적이라는 필명으로 기우는 해를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시문학지에 시선물을 발표하여 그 잡지에 동인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1974년 7월 8일 동아일보의 유고시 뜰을 그리며를 남기기까지 장장 반세기의 시력을 지녔습니다. 신석정 시인은 일생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신석정 시인은 일제에 저항적이었습니다. 일제마의 협박, 강요와 등 창씨 개명을 거부하기 위해 생계를 꾸려야 할 직장도 버리고 군 징집의 위협에 한동안 잠적할 정도로 일제에 저항적이어서 문예지에 투고할 작품이 사상불온으로 검열에서 삭제되기도 했고 일문으로 시쓰기를 청탁받았으나 차라리 푸른 대로 살기 위하여 아예 붓을 꺾었습니다. 후에 신석정은 목가적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신석정을 목가 시인이라고 부른 첫 평론가는 김기림으로 1933년 시단의 회고에서 현대 문명의 잡담을 멀리 피한 곳에 한계의 유토피아를 음모하는 목가 시인 신석정을 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그의 시가 자연을 동경하고 그 세계의 순수함을 다룬 목가적 시라는 논평하였습니다. 신석정 시인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은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문학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불가능 만큼 큽니다. 조등희 선생의 문학의 사분보에서 시문학은 서정 장르에 포함되며 이는 세계의 자화로서 자연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법주 안에서 영위하는 것이므로 물질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이란 어느 한 시기의 유행처럼 잠시 있다 묻혀버리는 소재가 아닌 인간의 삶의 원천이자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목가 시인으로 불리는 신석정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시의 세계를 구축한 시인입니다. 신석정의 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당대를 살아가는 한 시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의 조명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사명감 또는 역사적 현실을 치열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의 제재로서 자연을 선택했다기보다 인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매개물로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50년에 걸친 신석정의 시창작에서 자연이 가지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신석정의 시가 자연에 관한 것이 많은 이유는 시대적 상황, 즉 일제치하에 따른 특성도 있지만 신석정이 지닌 사상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소재적 의미의 특성이라기보단 자아를 드러내는 시적 변형입니다. 자아를 드러내는 시적 변형이 드러나는 방법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띠는데 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기 촛불, 슬픈 목가, 초기시는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노장 철학을 바탕으로 무의자연, 자연과의 일체 또는 화합을 지향하였습니다. 이때 자연은 시인이 지향하는 이상향의 세계로 동경의 세계이며 그 세계를 향한 가교적 역할을 위해 자주 어머니가 등장하였습니다. 그 후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채 어둠의 현실에 서서히 나서는 모습으로 자연은 하늘, 별 등의 상승적 이미지로 변형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자연은 시인의 정신적 온실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촛불과 슬픈 목가는 초기시로 함께 분류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의미의 변화, 일타적 유아의식의 퇴행이 나타나는 등 변화가 발생합니다. 제2기 빙하 중기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6년까지 쓰인 작품을 출간한 빙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근대사에서 사회적 혼란과 격정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하게 어두운 역사에서 시 정신이 자연에 안주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의 자연은 현실, 역사, 생활 등 현실적 문제 속에 연관된 것으로 자연 속에서 내밀한 인간의 혼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가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은 혹독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장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빙하에 수록된 망향의 노래를 보면 버리고 온 생활이며 나의 벅차던 청춘이 아직도 되살아있는 고향인 성만 싶어 밤을 새운다. 이제까지 현실성이 배제된 시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화자는 가난과 질곡의 현실에서 비로소 생활을 직시하고 난 후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생활을 직시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지요. 제 성기, 산의 서곡, 대바람 소리. 후기는 빙하 이후 두 권의 시집가 작고할 때까지 시를 총괄합니다. 빙하의 시세계가 생활을 표현하고자 하고 초기에 보여주었던 자연의 이상향이 고향으로 구체화되는 것에 비해 후기에는 산이나 대나무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현실 인식을 꾀합니다. 후기에는 초기와 중기를 거쳐오며 성숙한 시 정신의 세계가 신념과 지조라는 명제로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초기의 목가적 자연은 아니지만 중기의 현실적 자연도 아닌 변증적 상태의 자연으로서 산이나 대나무로 나타납니다. 주위 환경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제재로 현실과 자연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관조하는 깊은 철학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시의 형식적 면에서도 여백의 미를 의식한 동양화적 필체를 구사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시세계는 자연으로 회귀한 듯 하나 결국 초기 시의 몽환적 자연의 목가적 시인은 아닙니다. 이 경향은 대바람 소리에도 잘 나타납니다.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소설 지난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다지에 가끔 그늘이 진다. 신석정은 대나무의 지조의 정신을 신념으로 삼으며 이전의 치열한 탐구적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자연이나 인생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자연 관조는 정적인 분위기로 일관됨이 보입니다. 신석정의 시는 이렇게 역사의 굴곡 속에서 끊임없는 자연의 변화였기에 자연이 갖는 의미는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자연과의 일체적 세계를 동경하는 이상화된 자연과 현실의 질곡에서 인간의 내면적 의미를 드러내는 자연, 그리고 역사와 인간의 존재를 함축하는 자연 등 다양하게 드러냅니다. 즉 신석정에게 있어서 자연은 정신적 세계의 확정을 보여주는 매개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항시인으로서의 신석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신석정은 교과서 통념으로 인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신석정 시색의 경향을 오직 목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석정은 목가적인 시인인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저항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신석정을 목가시인으로만 평가하는 통념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발전한 점을 간과한 탓이며 그의 시 세계 해석에서도 오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석정이 활동하던 1930년대에서 1940년대는 일제의 언론 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문학인은 친일과 저항의 양자태기를 강요당했습니다. 신석정의 저항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석정이 하구국악부에 발표한 방은 문제가 되어 당국으로 심한 조사를 받고 풀려나기도 하였습니다. 신석정의 저항시는 정치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치성은 정치적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신석정의 저항시는 자연 발생적인 민족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민족주의입니다. 반일적 시의 창작과 발표는 일제의 엄중한 검열제도 아래에서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검열을 피하고자 자연 이미지와 상징적 표현이라는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석정의 저항시는 소극적 저항시와 적극적 저항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저항의 주체가 명시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행동적 저항 의지와 그 저항에 따르는 고난의 각오로 폭설, 시베리아, 한그루의 푸른 대로 비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광복의 전망으로 이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새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저항시로는 그 먼 날을 아르십니까? 슬픈 구도, 고운 심장, 작은 짐승, 지도가 있고 그 특징으로는 투쟁의 의욕이나 동료가 따르지 않는 현실 폭로와 가혹한 현실의 압박으로 인한 절망감과 인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저항시도 독자에게 민족의식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자극하거나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 저항시에서는 화자가 저항의 주체이지만 당당히 표면화되고 있지 않아서 그 저항의 강도와 호소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신석정의 저항시가 다른 저항시와 다르게 독특한 점은 저항을 자연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출생지와 교양체험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신석정은 전북 부안군의 농촌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시절에 체험한 자연과 밀착된 농촌 생활이 후에 자연시뿐만 아니라 저항시의 배경과 주제의 구현을 위한 이미지 생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석정이 20대에
중앙불교 전문 강원에서 수학하고 독서를 통해 배운 노장사상과 보현성 및 타고르의 문학은 반문명적 반인공적인 점에서 자연 친화적인 문학 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일제 탄압은 그 자연시에 내재한 반문명적 반침략적 경향을 촉진시켰습니다. 목가 시인으로서의 신석정과 저항 시인으로서의 신석정을 비교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항 시인으로서의 신석정은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시인이지만 목가 시인으로서의 신석정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속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항 시인의 신석정은 자연을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저술로 바라보고 있다면 목가 시인의 신석정은 인간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매개물, 자아를 드러내는 시적 변용, 정신적 세계의 확장을 보여주는 매개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항시는 적극적 저항시와 소극적 저항시로 나뉘고 목가시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뉩니다. 노장사상, 도연성, 타고르는 저항시의 반문명적, 반인공적인 점에서 자연 친화적 문학 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이는 자연시에 내재된 반문명적, 반침략적 경향을 촉진시켰습니다. 목가시에는 시세계의 확장과 자연으로의 회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석정의 삶에 이어 목가 시인으로 평가받는 신석정과 저항 시인으로 평가받는 신석정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평가에 우리가 손을 들어줄 순 없으나 어떤 의견이 묻혀서 알려지지 않고 한 가지 평가에 대해서만 배우고 가르치기보다는 국어교육과 학생으로 미래의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시각만으로 문학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여러 평가를 두루 배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